오늘도 검찰 갔다 왔죠. 네. 사실은 그 팟파이스에 나왔던 내용이 특종이에요. 네. 엄청난 특종인데 그 숨겨진 노트북을 발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부정선거의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거든요. 그거를 애써 음모론을 안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그냥 이상한 노트북이 하나 있었네로 끝났지만 그거 수사 대상인 거고. 좀 이따 얘기 한번 해보죠. 네. 네, 심각합니다. 그게 고발인 조사 받고 오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시민의 눈. 우리가 이제 부르는 호칭이 있죠. 시민의 눈탱이. 시민의 눈깔. 친근하게 와닿으면 좋고. 지금 현재 시민의 눈, 이 말해 일꾼? 지금 몇 분 정도 되신 거예요, 현재? 지금 온라인 회원이 3,000명이 넘었고요. 오프라인에서 2,700명 정도니까 합치면 약 6,000명 가깝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 시민의 눈 광고에 문성근 대표가 몇만 명 필요하다고 하죠? 7만 명입니다. 아직 멀었구나. 큰일 났네. 어차피 다 끝나면은 20대 대선하겠다, 야. 시민의 눈 애청자분들 다 들으셔야 됩니다. 아니, 우리 신비님이 이달 말까지 적어도 3만 명은 모은다고 했는데 제가 지켜보려고요. 그게 어떤 수치냐면 3만 명을 모집하면 정당하고 협상에 돌입할 거예요. 각종 불합리한 제도들을 개선하기 위한. 예를 들면 심사집계표를 각 정당에 팩스로 넣을 수 있게끔 제도를 바꾸는 등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거 전반적인 협상에 들어갈 것이고 그다음에 참관인 반분 협상에 바로 돌입을 해야 되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가 투표소 개표운동에 돌입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3만 명이 이번 달 28일까지 들어오시면 시민의 눈은 1차 성공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지상파를 타고도 그것밖에 못 모았다는 건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민주주의 시민 의식이 없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서명이 아니고요. 입력사항이 실명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입할 때 정성이 들어가야만 한 분 한 분 이름을 다 알아야 실제 참관인으로도 들어가고 지역에서 커뮤니티가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여기는 공중전 하는 곳이 아니라 실제로 5일 동안 투표함을 미친 듯이 지키는 운동이기 때문에 실명이고 얼굴을 다 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더디어요. 그렇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 18개 시도 단위에서 오프해서 각 지역에서 가입을 홍보하면 금세 찰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제 주위에 있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시민의 눈은 그것이 알고 싶다든 팟파이스든 뭐 새가 날아든다든 많이 나오는 것 자체. 그 자체가 감시 효과가 있다. 이게 부정선거를 한번 해봐야지 하다가도 쟤네들 무서워서라도 시도조차 안 하게 되는 효과가 있어서. 그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신비님이 좀 거짓말을 못하시는 이상한 짱돌 성격 있잖아요. 지금 현재 7만 명 모았다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중에 한 10자리 비었기 때문에 들어오라고 하면 그때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지. 그런 그 전략적인 생각이 별로 없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차를 가지고 아마 전국 순회를 내하고 좀 하자고 그러는데 저는 지금 본업을 거의 폐업 수준에 좀 들어가 있어서 좀 걱정입니다. 오늘도 출연하기 위해서 부산서로 왔거든요. 새날이 뭐라고? 그러게 말이야. 자, 집행위원장님 지금 시민의 눈의 활동에 대해서 본인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세요? 이건 분명히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우리 신비님이 좀 더 분발을 해주기를 바라고 이달 말까지 적어도 3만 명을 채워서 저한테 이렇게 채웠다는 것을 보고해 주기를 정말 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좀 미비하다. 그래서 좀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정말 아까 그 가입하는 절차가 실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좀 꺼리는 것도 있지만 아마 적극적인 자발적 참여자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는. 그리고 부정선거는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시민의 눈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예. 신비님하고 두 분의 역할을 한번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근데 현장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신비님이 저보다 한 1000배는 난 것 같고 저는 이제 앉아서 기획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시민의 날개라는 거 아시죠? 날개 이제 시민의 눈 그리고 시민의 손, 시민의 발 그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일파만파라는 뉴스 미디어 플랫폼을 지금 만들어서 같이 하고 있고 저는 이렇게 우리 신비님이 시민의 눈 활동을 하는데 집행위원장으로서 이렇게 도와주는 어시스트 해주는 역할을 제가 해야 되거든요. 이제 거기에 필요한 게 돈도 모아줘야 되는데 돈이 좀 잘 안 들어온대요. 그런 문제. 그다음에 신비님이 어떻게 또 여기 살림꾼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이런 모든 거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역할을 시민의 날개에서 그걸 좀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좀 많은 시민들이 날개와 어떤 관계나 이런 문의가 많이 와서 이번 참에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날개 아까 집행위원장님 얘기하셨지만 날개는 사단법인이고요. 원래 그 문성근 대표님이 사실은 위대한 꿈을 갖고 그렇죠.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음이나 네이버처럼 진보 민주 포털 사이트를 하나 만드는 게 소원이었었어요. 초전파 포털. 네, 그렇죠. 초전파 포털.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서 첫 번째 운동이 시민의 날개가 진행이 됐고 아까 말씀드린 일파만파 그다음 저희가 좀 하려고 했던 시민의 발 선거 동료 운동.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대선이 시작되면 가장 극심한 게 시발단 아이들 이제 극심할 거 아니에요. 애들을 사실 관계를 바로 잡는 진실 창고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만들어져 있고 지금도 극성 맞아요. 예. 그런데 야권 후보가 단일화돼야 우리가 이제 활동할 수 있어요. 지금 준비만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자료들을 시발단들이 주장하는 자료들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계속 창구를 통해서 만들고 그 창구를 통해서 이제 본 레이스에서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준비 중이다. 이런 여러 개의 운동을 같이 하는데 그중에 시민의 날개, 시민의 눈이 이제 하나 하는데 그렇죠. 지금은 저희가 돈도 없고 그래서 날개에서 이제 도움을 다 받고 있는 상태. 제가 좀 부연 설명을 좀 하자면 이것도 우리 이제 산림꾼들이 오늘 이제 주제가 시민의 눈활동이기 때문에 우리 산림꾼들하고 그 현장감 있는 얘기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좀 제 얘기를 좀 하고 네. 오늘도 저는 끝까지 안 읽고 빠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역할 전문이시구나. 네, 그리고 파파이스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이 시민의 날개는 우리 문성근 전 대표께서 인생을 걸고 총선 불출마까지 선언을 하면서 만든 우리 사단법인 시민의 날개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무본이라든지 이런 온오프 정당을 위한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을 직접 민주주의화 좀 시킬 수 있는 그런 한국에도 그런 진보 포탈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출발을 했고요. 단기적으로는 올해 정권 교체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시작을 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뉴스 미디어 플랫폼 그리고 조직 커뮤니티로서의 지금 시민의 눈활동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의사결정 그다음에 정책 플랫폼까지 장착을 해서 이걸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것이 우리 시민의 날개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정말 우리 문성근 사업 큰 원대한 뜻을 갖고 출발을 했는데 이 결실을 1차적으로 이번 대선에서 우리 시민의 눈의 활동을 통해 가지고 결실을 1차적으로 맺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뉴스미디어 플랫폼에 이제 일파만파가 탄생하게 된 이유는 우리 YTN 해직 기자이셨던 노정면 기자께서 아이디어를 주시고 그분의 열정이 그 일파만파라는 앱을 출시하게 되고 그거의 특징은 편집국이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시민 편집단 약 5,000명 정도가 SNS 쏟아내는 글을 그대로 소팅을 해서 올리는 게 일파만파인 뉴스입니다. 그래서 조작이 있을 수 없고요. 오로지 시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고퀄리티 뉴스, 꼭 우리가 볼 수 있는 뉴스라고 하면 일파만파 앱을 좀 기하급수적으로 좀 깔아 들어가고 있어서 이게 대선에서 50만 정도의 앱이 깔린다면 바로바로 그렇게 퍼날라가지고 진실된 뉴스를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탄핵 국면에서 태극기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 네. 이분들이 가짜뉴스에 지금 선동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빨리 바로 잡으셔야 되고. 당연하죠. 그러면 지금 앱마켓 가가지고 일파만파 다운받아서 설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깔면 바로 이제 진실된 뉴스를 바로바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있는 게 우리가 페이스북이라든지 우리 유명인들보다도 SNS 활동을 정말 시민들이 하는 고수들이 지금 발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오히려 편집장을 좀 먹고 있는 그런 형태고 그 국민 TV에서 저번 주 첫 방영을 했던 그 노정면 기자가 앵커로 나오는 시선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매주 금요일 날 그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주일 동안 올라왔던 일파만파의 뉴스들 요약 보도하고 편집장을 먹었던 유명인들 그러니까 시민들이라든지 다 모셔갖고 이렇게 대담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돌리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이제 시민의 눈 활동이 이번 대선 국면에서는 현장에서 바로 뛰주셔야 하기 때문에 깨어있는 시민들 7만 명 우리 신비님이 책임지고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여기 오늘 같이 우리 인터뷰 하시는 우리 산림꾼들의 역할이 가정까지 팽개친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그렇죠. 24시간. 네.
그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저 입장에서는. 가정은 팽개치시면 안 되고요. 집행위원장님스러운 발언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좀 빠져도 되겠죠. 예. 이제부터 우리 이제 현장 가 있는 우리 살림꾼들의 얘기를 새날을 통해서 전국의 방송이 좀 돼줬으면 고맙겠고, 그래서 일파만파가 돼서 많은 우리 시민의 눈 회원들이 들어와서 전국 현장을 좀 누비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또 대장합니다. 저는 또 KTX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험하시겠어요. 그래 전화 연결하면 되거든요. 그게 네? 쉬운데 전화 연결하면 되는데. 아 그래도 새날에 존중하면서.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제가 또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많이 우리 하여튼 정권 교체 꼭 이루어야 됩니다. 올해 무엇보다도. 우리 신민님 좀 예쁘게 봐주시고요. 우리 신민님 뭐 그냥 현장에서 짱돌처럼 하고 있으니까 믿습니다. 알겠어. 그러면은 시민의 눈에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해야 되는데 지난 선거 때 뭘 했는데 이렇게 이제 뭔가를 한번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어느 효과가 있고 실제로 그런 게 있습니다. 그 간증 같은 것도요. 직접 기적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이게 신도가 늘어나는 것처럼 지난 총선 때 활동했던 이야기를 잠깐만 들어볼게요. 지난 총선에 대한 감시에 대한 이야기를 이따 개괄적으로 좀 해주세요. 제가 원래 사는 곳이 경기도 의왕인데 집중 20개가 있었잖아요. 그 가까이에 동안을이 있었어요. 심재철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달려갔죠. 그래서 거기 갔더니 10명도 안 되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데 첫날부터 아주 진짜 선관위원들이 선관위가 랑 싸우는 일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오는 것부터 못 들어가게 하고 감시 못하게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짱돌처럼 제가 저 같은 사람이 몇 명 있어가지고 못 찍게 하는 것도 찍으면서 계속 이렇게 버텼거든요. 문 앞에서. 그랬더니 나중에는 이제 찍을 수 있게 해주고 배려를 조금씩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제일 힘들었던 건 4월 달이 밤이 되게 추웠어요. 근데 길거리에서 밤을 샜어야 돼가지고 다른 곳은 보니까 텐트 칠 공간도 있었는데 저희는 사거리였어요. 그래가지고 한 곳에서 그냥 서가지고 밤을 새우고 아침을 맞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던 게 너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기했던 게 이런 이야기를 아시는 분은 다 아는 이야기인데 총선 전에 여론조사는 새누리당 압승이었고요. 희한하게도 물론 민심이 이렇게 밑바닥에 그 여론조사에 나타나지 않는 게 있었다고 치더라도 뭔가 감시 세력들이 존재함으로써 뭔가 저들이 도둑질을 좀 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우리끼리의 믿음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저희가 가니까 그 선관위원들이 이렇게 와서 도장을 찍고 가잖아요. 근데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쟤네들 왜 눈치 보지? 라는 생각에 의해서 그냥 문을 못 닫겠어요. 자기네들끼리 뭘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문을 못 닫고 우리 보고 싶다. 니네 뭐 하는지. 그랬더니 아무튼 뭐 사인하는 거 보여주고 그날 아마 도둑질은 못했을 것 같았어요. 그냥 그래서 저희가 그냥 바로 집어넣고 봉인하는 거 사진으로 찍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했더니 되게 불쾌해하면서 갔어요. 자기네들이 다 하는데 니네 왜 여기 와서 이러느냐는 식으로. 근데 이제 솔직히 말하면 제가 정당으로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정당에서 나온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어디다 도장을 찍는지 우리가 솔직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믿을 수도 없어가지고 그 사람들도 감시했었던 것 같아요. 선관위원이라고 당에서 보낸 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민주당에서도 보내고 새누리당에서도 보내고 정의당에서도 보냈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 너무 요식적으로 하는 것 같았어요. 이 투표함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분들 아예 모르는 것 같았고 그냥 도장 찍어주고 악수하고 자기들끼리 사이 되게 좋은 그런 모습만 보이는 것 같아서 그때 저 사람들도 감시 대상이어야 되는구나라고 느꼈었거든요. 그 아니나 다를까 개표정에 갔더니 그 사람들이 선관위원석에 딱 앉아 있는데 정말 하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냥 뭐 요식적으로 새는 척하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개표 참관인은 나경원을 제가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나경원이 있는 동작을로 갔어요. 그래서 그때 봤는데 그분들을 하는 걸 보니까 선관위원이란 분들을 정당에서 이런 식으로 위원을 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었거든요. 제대로 일을 하지 않으세요.
그 이야기는요. 우리 네. 방송으로도 굉장히 많이 했던 얘기예요. 네, 저 진짜 속상했어요. 근데 딱 한 분만 되게 저희들이 마음의 위안을 받게 해주셨어요. 제가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정중하게 말씀도 해주시고 그분을 믿고 저희가 그분이 또 마지막 라인에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동작을 해서 그분을 믿고 저희가 선관위 그분이 하는 걸 보면서 좀 위안을 받고 돌아왔던 것 믿지 같아요. 마시지 그러셨어요. 근데 너무 믿었기 때문에 지금 나경원 씨 당선됐죠. 근데 제가 이렇게 개표를 보면서 이게 우리나라의 선거 시스템이 얼마나 허점이 많은 거를 많이 알았거든요. 거소투표도 그러니까요. 그렇고 그런 개표 결과를 보면서 정말 이런 건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이번에 저희가 시민의 눈 감시 활동을 할 때 거소투표랑 부재자 투표 같은 것도 꼭 감시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느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저희가 투표함을 지켰는데요. 투표 참관인도 하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선거 특별감시구역을 20군데를 지정해서 운영을 했었고요. 50개 지역을 집중감시구역으로 선정을 했고요. 그중에 2개 암행반에 운영을 해서 그 현장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현장에서 즉시 고발 조치를 하고 당일 즉시 고발을 한 건이 2건이 있었어요. 그 사실은 암행반이나 전체적으로 건수가 저희가 적발 건수가 174건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고발 건은 한 서너 건 정도로 이렇게 집약이 되고 있고 어쨌든 연 인원이 약 한 5천에서 7천 명 정도로 동원됐던 총선에서 굉장히 열심히 했었죠. 아직도 개표만큼은 정말 공정하고 깨끗하게 할 거야라는 믿음을 버리세요. 무슨 사건이 나서 선관위 물어보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선관위를 못 믿으면 어떡하냐 그래요. 나는 저놈을 도둑놈을 의심하고 있는데 나를 믿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잖아요. 제가 늘상 주장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독재의 역사는요. 선거 부정의 역사예요. 민심을 얻지를 못하니까 온갖 방법의 부정을 동원해서 정권을 연장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결정력이 들통나가지고 쫓겨나는 게 이승만 같은 그런 부류인 거고 가장 믿지 말아야 될 대상이 공명정대하게 해도 그 사람들 의심해야 되는 게 저는 선관위라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관위에 들어갔더니 모두가 다 로봇가 뭔가를 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걱정 안 합니다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부정선거라고 하는 종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다못해 작은 지방선거를 하는데 자기랑 친분이 있는 출마 예상자에게 사전선거 운동부터 눈 감아줄 수 있는 것이 시스템인 거라서 작은 것들이 단계별로 계속 부정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박정희도 부정선거가 꽤 큰 규모의 부정선거가 있었고요. 네. 이승만도 그랬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공명정대가 한다고 한들 믿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그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선관위라는 조직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난 총선에서 어쨌든 이제 고소고발건도 있었고 오늘 또 고소도 했고 그래서 지역의 사례를 짧게 좀 들어보죠. 그럴까요? 네. 저 송병우입니다. 저는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원래 성동 지역 사람인데 성북 지역이 기동민 후보가 성북을로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막판까지도 사전 여론조사에서 이게 박빙인 지역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는 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집이 마침 가깝다 보니까 제가 여기 가게 됐어요. 또 그런 것도 있는데 제 동생이 또 저 동생을 시켜가지고 동생이 성동구 지역은 또 감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놓고 성북에 가가지고 그걸 하게 됐는데 개표 참관을 하게 됐는데 저희도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건 사실 많았어요. 참관인들 막 갑자기 기죽인다든가 뭐 소리 지른다든가 검열을 대충 한다든가 단상 위로 못 올라오게 한다든가 그런 거가 그거 자체도 문제인데 그게 지역마다 좀 많이 다르기는 한데 있었던 지역에는 굉장히 많은 빈도로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런데 저는 이제 거기 가서 책상을 배치한 거가 그 사람들이 참관을 못하게 하는 곳이 단상 부분인데 단상 보고석 PC 부분이 조금 이제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망원으로 촬영을 했어요. 근데 그 망원도 제가 그 사전투표 참관을 갔었어요. 그래서 사전투표 참관을 이틀 동안 하는 동안에 받은 수당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서 내가 진짜로 개표 참관을 가게 되면은 뭐가 필요할까 생각을 하다가 망원 렌즈를 산 거예요, 마침. 그걸로 촬영을 했는데 그게 거기 이상한 사람이 계속 돌아다니는 거가 보여서요. 그 사람들 이 표정이 되게 이상한 거예요. 뭔가 막 숨기는 듯한 표정이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보이는 방향으로 삐집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촬영을 딱 시작을 했는데 촬영을 하자마자 갑자기 거기 앉아있던 그 직원 한 명이 일어나가지고 몸으로 막 가리고 다른 구청 직원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선생님 찍지 마세요. 어차피 다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못 찍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뭔가 있나 보다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화면에 진짜로 사람들이 하는 거가 찍혔고요. 그게 이제 노트북을 그 안에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 거가 화면 내용까지가 이제 찍혔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특이한 거라서 갑자기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이를테면 제가 아까 말했던 일종의 특종인데 네.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요. 그게 외부에게 미리 알려주는 용도의 뭐 보고용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한 거잖아요. 실제로 어떤 용도로 쓰인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가되지 않은 PC가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우리가 세월호 사건 바라보는 거랑 좀 비슷해요. 저 사람들이 어떤 그런 보안 의식도 없고 의도는 없는데 뭔가 실수로 들어왔다라고 바라보는 것은 정말 순진한 시각인 거고 분명히 그것은 부정을 위해 쓰였을 개연성이 훨씬 높은 거잖아요. 그 규정을 인가된 PC만 들어와 있다는 규정을 선관위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막 집어넣고 찍으려고 하니까 가리고 뭔가 숨기려고 했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뭔가가 있었을 거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가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법적으로는 전자화되어 있는 과정들은 무조건 그거에 대해서 홍보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산으로 그거를 보고한다는 거는 홍보가 돼 있는데 그 보고한다고 하는 거는 보고용 PC가 있다고 얘기를 그렇죠. 하지 거기에 보고용 노트북 있다는 홍보는 어디에도 일단 없고요. 보고용 PC라는 거가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참관을 허용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고용 PC가 4대가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똑같은 기기들만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PC뿐만 아니라 노트북이 있었다는 거가 일단은 명확하게 비인가된 기기가 일단 맞고 그거가 제가 화면을 찍었을 때 공문서 작성에 주로 쓰는 한글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게 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공문서를 거기서 발송을 했으면은 거기에 최소한 뭐 틀이라도 짜서 있어야지 거기다가 숫자를 입력하고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글이 떠 있긴 한데 아예 그냥 빈 문서가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내리고서 뭔가 다른 짓을 했다고 그래도 저희는 아예 거길 볼 수가 없으니까 참관도 안 되고 촬영도 안 되니까 뭘 했을지는 정말 모르는 거죠.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심 중에는 개표장에서는 보고용 PC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전자기기들은 망과 연결되어 있으면 안 돼요. 일단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와이파이가 떠 있냐 안 떠 있냐라든지 뭐 블루투스 기능이라든지 와이파이 기능 같은 거 그것을 떼내고 만드는 노트북이 되잖아요. 개표할 때 쓰는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행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비인가 장비가 들어와 있는데 그를 참관인이 무엇냐고 물어봤는데 가리고 숨겼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그게 딱지가 중앙선관위에 딱지가 붙어있는 물품이었다면 가릴 필요도 없고 숨길 필요도 없는 거죠. 참관인한테 촬영을 못하게 막을 필요도 없고 참관인은 많은 경우를 땡겨서 찍을 이유도 없고 그런데 무언가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노트북을 갖다 놨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다. 궁금한 게 그쪽 분야에 사실은 전산 이쪽에 전문가잖아요. 우리 병원이. 그렇죠.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걸 보고. 인가된 PC가 있고 그리고 망에 연결시키지 말아야 되는 이야기는 해킹 위험이 있고 그래서 투표 결과를 조작해버릴 수가 있잖아요. 이거 농담이 아니라 우리가 제보받아서 방송으로 나갔던 적이 있던 내용이에요. 지방선거 때. 지방선거 때 개표를 하러 가는 그 봉사자분들이 있거든요. 직접 쏟아가지고 이렇게 분류하시는 분들. 그 시민들 일부를 받아서 부산 시장 선거 때 투입돼서 그 개표장에 갔던 분의 이야기예요. 그분의 이야기 중에 충격적이었던 거는 첫 번째. 내가 쏟은 투표함에 일련번호 붙어있는 거. 그것이 무대기로 나왔어요. 안 뜯어진 투표용지가 몇십 장이 나온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였고 인증샷도 지금도 제가 보여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분이 부정선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서 본 분이기 때문에 새벽에 한 2-3시쯤 됐을 때 남들은 막 자거나 졸거나 딴짓하고 있을 때 유심하게 표수 올라가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지금 현재 구속돼야 되는 서병수 시장 있죠. 그 사람 표가 갑자기 500표가 한꺼번에 튀더라. 그 이야기를 직접 목격담을 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한 건데 병원님께 질문은 뭐냐면은 그런 식으로 비인가된 PC가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런 방식으로 수치를 조작할 수 있는 어떤 그것도 충분히 가능한 거죠.
개표 숫자를 갖고 그 숫자를 수기로 써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수개표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게 결론적으로 말해서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결정된 숫자가 나면 보고용 PC로 입력하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 외부 송출이 될 때 거기 들어온 노트북으로 그 수치를 왜곡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죠. 네, 여러 가지 조건이 좀 필요하긴 한데 네.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요. 네. 그게 특히 그런 기계를 믿어라라는 그런 교육을 받으신 건지 그런 믿음을 다들 가지고 계셔요. 거기 직원분들이. 그래서 어차피 기계가 정확하게 하니까 당신들은 빨리빨리 해도 된다라는 분위기로 흘러가요. 계속 그렇게 얘기도 실제로 빨리 하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런 분위기상에서는 더더욱 기계 자체가 어떤 외부의 수정에 의해서 잘못된 결과를 만들었을 때 그거가 사람이 이렇게 그걸 발견해내줘야 되는데 그거를 사실 이렇게 못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돼버리는 거라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더 크게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신비님 스타일대로 말하면 저는 선관위 직원들을 짱돌로 조사버리고 싶은 게 그게 뭐가 있냐면 실제로 선관위 직원들은 팟캐스트라든지 등등에서 하는 개표 부정 이야기를 전혀 모르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는 대단한 자부심이 있어. 나는 그들이 부정선거를 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시민의 눈에 활동 중에 사전 투표함 이거 감시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 왜 4개 지역 보궐선거 국회의원 선거 했던 적이 있어요. 거기에 동영상으로 사전 투표함을 찍게끔 돼 있는 그 동영상을 나중에 내놔봐 하니까 사실상 야당이 유리한 광주 서구를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없었어요. 삭제했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너무나 많아요. 도저히 이것은 내놓을 수 없다고 해서 내놓을 수 없는 것들이라고 하는 영상들 계속 우리가 넘어가서 그런 거지. 만약에 사전투표함이 보관돼 있었던 며칠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며칠짜리 24시간 돌아가는 풀로 돌아가는 영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중에 일부만 내놔요.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국민 세금으로 그 짓거리 하면서?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 애청자분들한테 좀 용어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법은 절차법이에요. 결과법이 아닙니다. 절차법이어서 절차에 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면 부정선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선거하면 사람들이 다 이 생각만 해. 해킹해가지고 숫자 조작하거나 심사직개표를 조작해서 특정 후보가 유리하게 하거나 또는 호주머니에 여러 장의 투표용지를 갖고 가서 한 번에 수십 장을 찍어버리거나 뭐 이런 것 또는 투표함을 열어서 이송 중에 넣어버리거나 그다음에 개표 관련해서 그 홈표 같은 것들을 특정 후보한테 미분류표를 특정 후보한테 몰아주거나 이거는 엄청난 범죄고요. 우리가 말하는 부정선거는 국정원이 개입되거나 사이버 사령관이 개입되거나 예를 들면 보훈처가 특정 후보에게 유일하게 홍보물을 만들어 배포하거나 이게 통틀어서 부정선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인식을 잘 못하는데 이게 절차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PC가 하나가 잘못 들어오면 절차법 위반이고 부정선거예요. 그 지역은. 그럼 그 PC가 왜 들어왔고 목적이 뭐였는지를 참관인한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고 참관인은 그걸 반드시 물어봐야 할 의무가 있죠. 그다음에 이게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했을 때 바로 정당 관계자를 불러들여서 이 문제를 해결 후에 이후에 개표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절차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한국에서 그 김어준 총수가 이 해킹의 문제를 제기하니까 레노버 PC를 내놓고 해킹 시도를 했는데 불가능했죠. 한국 해킹이. 그런데 애국에서는 어떻게 테스트를 했냐면요. 이 바이오스 정보를 해커한테 주고 시작했어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굉장히 이게 잘못된 거 전문가들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바이오스 정보하고 백도어의 정보를 주고 해킹해봐 이렇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어디에서 미국에서는 테스트를 했냐면 선거 사무실의 밖에서 했어요. 창문 밖에서. 그런데 해킹이 뚫어버렸거든. 그래서 미국에서는 폐기된 겁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아까 병훈님 얘기했지만 이 백도어의 정보와 PC의 바이오스 정보를 주지 않고 해킹해봐. 그러니까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부에 도움자가 있으면 해킹한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특정인에 의해서 잠깐 그게 들통났을 뿐이지 지금 전 투표구가 총 몇 개나 되는 거죠 정확하게? 14,700곳이고요. 네, 개표는 약 250개 정도 네. 됩니다. 그 정도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까 싶으면 좀 끔찍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 외에 그때 당시에 시민의 눈 하셨던 분들 이야기를 조금만 더 들어볼게요. 얼마나 개고생하셨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노원의 개고생이 이제 나옵니다. 네, 저는 현장에서 직접 봤던 것들, 경악할 만한 그런 일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모르는 일, 제가 현장에서 직접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새날 애청자분들과 이 방송을 듣는 시민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들이 있는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런 선거 개표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시스템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허술하기 짝이 없어요. 누군가 작정을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부정의 여지는 개입될 만한 요소가 곳곳에 산재하고 있었어요. 가장 투명하고 공정한 그 개표가 되려면 투표소에서 개표를 하는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불가능하잖아요. 그렇다면 어떠한 것들이 이렇게 부정의 소지가 있는지 시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노원구 선관위는 비교적 참관인들한테 굉장히 부드럽고 친절했어요. 그러나 우리 시민의 눈 접주님께서 먼저 개표를 시작한다고 그 단상에서 선언을 할 때 기선제압을 먼저 했어요. 이대로 개표 진행 못한다. 너희들 지금 가방 다 들고 들어왔고 그리고 외투 다 입고 들어왔다. 아무런 그 검사 같은 거 없이 지금 여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최소한 팔이라도 걷어라. 거기서 몇 장 정도 꺼내서 살짝 섞어도 아무도 모를 일이다. 이러면서 팔을 걷지 않으면 진행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순간 그 개표 사무원들이 막 웅성웅성하면서 시끄러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결국은 뭐 팔 안 걷고 시작하기는 했으나 우리는 그 가방들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심지어 배낭까지도 들고 들어와요. 어쩌면 그렇게 그 중요한 개표를 하는 그 개표소에 가방을 막 들고 들어올 수 있는지 저는 정말 의아했어요. 예를 들어 뭐 공항 게이트 들어갈 때 이렇게 검색대 거치듯이 저는 그러는 줄 알았었어요. 대부분 시민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야기는 아까 말한 그 지방선거 때 그 네. 증언으로 들었는데 심각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거기 그 개표 이제 도움을 주시려고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개표 사무원들이요. 사무원들 이분들이 주로는 이제 기존에 있던 뭐 교육 공무원이나 공무원들 이런 분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예전에는 많았다가 최근에 시민 참여를 허용을 해가지고 시민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시는데 실제로 가방, 옷 어떤 것도 없이 바로 옆에 내려놓고 시작한다면서요? 네, 그냥 그 이름표 하나 딱 걸면은요, 아무 때나 들어오고 나갈 수가 있어요. 심지어 투표함을 쏟아놓고 한 2-3개쯤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그러다가, 자, 우리 한 10분 쉬었다 하자. 뭐 이러면서요, 나가요, 우르르. 화장실 들어가서 뭐 갔다 오고, 커피 마시고 오고, 물 마시고 오고, 다시 또. 그대로 둔 상태로? 네. 그리고 다시 들어와서 우르르 들어와서 또 투표함 쏟아서 그거 하고 앉아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부터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전에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요. 이거 바꿔야 된다고 생각했던 게 완전히 무슨 제복을 주던가 완전히 믿을 수 있게 해줘야지. 이거는 표를 골라놓은 거 그냥 바꿔치기도 모르잖아요. 그걸 갖고 들어와서 만약에 누가 찍고 한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이지만 그 개표 사무원들이요. 전혀 교육이 안 되고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게 뭐냐면 지난번에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정당이 거의 한 13-14개쯤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만큼 길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로 보는 거는 앞에서 5-6개 칸만 주로는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 1번에 번호가 도장이 찍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그냥 1번으로 분류를 해버려요. 그런데 저 밑에다 하나 또 찍어놔요. 무효표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상표에 합산이 돼요. 문제는 또 뭐냐면 개표 분류기가 거의 5분 10분마다 한 번씩 오작동을 일으켜요. 그리고서 정상표도 미분류로 막 가버리고요. 그리고 그런 무효표가요. 정상표로 합산이 돼요. 본인도 직접 보셨어요?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3년 전부터 엄청나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있을 수 없는 오류예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오류가요. 비일비재해요. 그거 100장씩 묶어서 카운트하잖아요. 그런데 그 100장 넘기는 중에서도 2-3번씩이 보여요. 얼마나 심각해요? 네. 무효표가 정상표로 합산된다는 게 그게 전국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보는 그 기계 한 대에서만도 그게 한번 100장 묶음이 돌아갈 때마다 그게 몇 건씩이 보이는데. 근데 그때 그 현장에 참관하시면서 항의하셨어요? 당연히 했죠. 이 개표 분류기 돌릴 수 없다고. 이렇게 오작동 많이 일으키는 거 차라리 당신들이 손으로 분류를 해라. 손으로 그리고 세라. 막 이러면서 항의를 하기는 했으나 저희들 참관인 지위라는 게 정말로 보잘것없어서요. 저희들이 그 컴플레인 하는 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 좀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부장판사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시민의 눈이 대한민국 최초로 실제 참관을 하면서 문제를 조목조목 체크리스트가 있었거든요. 지적을 하니까 적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고소도 시민이나 주권자한테 고소도 하고 자기 주 업무를 하는데 아까 병우님이 얘기했지만 촬영하는 거 법으로 허용되어 있어요. 촬영이 불법이라고 거짓말을 치는 거예요. 가짜 공문을 들이대면서 이러면서 주권자인 참관인의 지위를 완전히 박탈해버리는 또는 선관위원들이 전혀 참관인에 대한 주권에 대한 교육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귀찮게 하는 거니까
나쁜 사람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했었다는 거예요. 신비님은 지금 너무 짱돌스럽지 않게 해석하고 있는 거고 그들은 뭔가 숨기려고 하는 뭔가 있어서 그런 거지 그들이 법을 몰라서 그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그냥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예전에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하나 생긴 거죠. 그렇죠. 근데 무슨 그렇게 얌전하게 평가하세요. 짱돌로 조사버리세요 그냥. 이제 우리는 그걸 많이 다뤄왔기 때문에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그렇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일반 시민들이 네. 모르는 이야기.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아실 텐데 다시 한번 잊어버리셨을까봐 말씀드리면은 한틀 시스템 같은 회사들은 은행에서 ATM기 만드는 회사들이에요. 나는 한 번도 태어나가지고 그 기계들이 10,000원짜리가 나와야 될 때 50,000원짜리가 나오거나 그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가장 정확하고요. 그런 개표 시스템이 일본 같은 데서는요. 우리나라처럼 하나 선택한 그 도장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한문으로 후보자 이름을 쓰건 영어로 쓰건 다 그것을 분류해주는 시스템이 있을 정도인데 그거 정말 단순한 거 하나 분류를 못해가지고 오작동을 일으킨다. 그 자체가 우리 의혹의 핵심 중에 하나였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만약에 그게 진짜 진실이고 오작동 수준밖에 안 된다 그러면 엄청난 예상 낭비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그 모든 시스템을 갈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요. 선관위 직원들마저도 기준이 없어요. 그 약간 도장을 이상한 위치에 찍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투표용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거를 무효표 처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은 정상표로 처리를 하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칸을 약간 벗어났을 때 반듯한 기준이 있어야지만 돼요. 그래야지만 그 사람들이 개표 사무원들이 이것을 물어봤을 때 이게 정상표입니까 무효표입니까 물어봤을 때 그 사람들이 지침을 주지요. 그런데 선관위 직원들마저도 사람들마다 다 기준이 달랐어요. 그것도 굉장히 문제였고요. 잠깐만요. 또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게 이번에 이제 저희 시민의 눈이 정당하게 제안하고 선관위한테 제안할 계획인데 아까 250개 정도 개표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내부에서도 다를 뿐만 아니라 전국의 개표소가 다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A 투표용지에서는 A 후보로 가게 했는데 투표소에서는 B 투표소는 똑같은 게 B 후보자한테 갈 수 있다 이겁니다. 굉장히 심각해요. 이건 뭐 선거 관리의 지방자치화입니까? 이건 너무 심각합니다. 판단하는 사람의 그 상황에서 자기가 이 표는 A 후보자 거다. 그럼 A 후보자 거고 또 다른 사람이 B 후보자 거다. 그러면 그거는 B 후보자 건 거예요. 저희가 그 식별하는 표가 있더라고요. 이게 누구 건지. 근데 그 표가 종이에 인쇄돼서 그 위에 올려놓을 수가 없어요. 투표용지에. 근데 만약에 이게 투명 필름지나 이런 걸로 되어 있어서 그게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 투표용지 위에 바로 올려서 검열을 할 수 있게 하면 저희가 그런 걸 해봤는데 왜 그걸로 해야 되냐. 굳이 만들지 않아도 이걸로 가능하다. 거기서 이걸로 식별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종이 쪽지 하나 들고 다니더라고요.